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어렵지 않아서 7.1절입니다. 그래서 상태공간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상태공간 방정식. 그 영어로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거는 그냥 어떤 시스템을 기술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술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이거를 상태공간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타내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 지난 녹화 보강 때 했던 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4.4절이었고 이제 역 플랜트 모델을 이용한 이제 피드 포워드 제어다. 그래서 PID 제어기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렇게 이제 어떤 피드백 루프가 있어서 그렇죠? 여기다가 PID 제어기를 이렇게 설계를 하면 이런 제어 입력이 피드백 제어 입력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제어기를 설계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튜닝해야 되는 게 이 세 가지 항이었죠. 그렇죠? 이 세 가지 항이었고 요게 이제 피드백 제어기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피제어기만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피제어기만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피제어기의 단점은 항상 이제 정상 상태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 상태 오차가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절대 0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상태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I 제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I 제어기를 써서 시스템 타입을 하나 올리면 이제 특정 차수의 다항식 입력에 대해서는 정상 상태 오차를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이 적분기의 사용은 시스템의 안정도를 해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분기를 잘못 쓰면 이제 전체 시스템이 발산하는 그 언스테이블 영역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 없냐? 그게 이제 이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써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드포워드 제어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게르프 제어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게르프 제어기. 게르프 제어기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이 모델을 썼다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피드포워드 제어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 상태 오차를 좀 더 이제 분석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맨날 했던 게 이제 요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제 에러 신호나 출력 신호를 이렇게 구하죠. 그렇죠? 수학적으로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에러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 R, W, V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외란이나 센서 잡음은 당연히 이제 오차의 원인이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 레퍼런스 입력 제가 따라가라고 시킨 이제 레퍼런스 입력도 정상 상태 오차가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W랑 V는 알 수 없지만 R은 우리가 주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R에 의한 텀만큼은 우리가 줄여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걸로 이제 4.2절로 돌아가서 K차 다항식 레퍼런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정상 상태 오차 분석은 이제 정상 상태 오차 하면 바로 이제 파이널 밸류 티어럼 생각하는 거고 요 식이 이제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SES니까 여러분들이 ES를 구하고 파이널 밸류 티어럼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수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단원을 이해하려면 이제 4.2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상 상태 오차인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팩트를 저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정상 상태 오차가 저희가 지금 보는 건 상수일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 상태 오차가 상수라는 건 무슨 뜻이죠? 타입으로 얘기를 하면 시스템 타입으로 얘기하면 시스템 타입이랑 다항식의 차수, 레퍼런스 다항식의 차수가 같다는 거죠. n이랑 k가 같다. 이렇게 이제 바로 연관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정상 상태 오차가 상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더 크다. 그러면 정상 상태 오차는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n은 원점 게루프 전달함수의 원점 극점 개수인데 원점 극점 개수가 0이면 이제 스텝 입력에 대해서 정상 상태 오차가 상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타입이랑 다항식 입력의 차수를 고려를 해서 그래서 정상 상태 오차가 상수일 때는 저희가 파이널 밸류 티어럼 이걸 써보면
n이랑 k가 요게 다 지워지고 이게 다 지워지고 어떤 g0라는 값이 관여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g0가 뭐냐? 저희 플랜트 gs에다가 s에다 0을 넣은 거예요. gs에다가 s에 0을 넣은 게 제가 한번 정의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DC 게인이라고 합니다. DC 게인. 주파수가 0일 때 S는 주파수의 의미인데 주파수가 0이라는 건 DC라는 의미고 그래서 그때의 게인을 DC 게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는 R 값과 그리고 모델의 정보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G는 이제 모델인데 그래서 요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줄여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시스템 타입이 0일 때 n이 0일 때 스텝 입력을 주는 경우 k가 0일 때 정산 상태 오차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만약에 피제역이라고 하면 이 G가 여기 밑에 답이 안 써져 있었는데 이게 피제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죠. KP D가 KP로 바뀌고 이게 잘 안 써지는데 이게 G0로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G0 정보를 알고 있으면 G0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 에러 값을 미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군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DC 모터 전달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피드 포워드 제어기를 설계해 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달려 있는 P 제어기 그리고 피드 포워드 제어 입력을 이런 식으로 추가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R을 받아서 G의 인버스에다가 0을 넣은 그죠? DC 게인을 뒤집은 애를 통과시켜서 이제 U를 만들어 줄 때 이제 더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제어 입력이 U는 KP급 곱하기 에러 텀이었는데 요런 텀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피드백에다가 피드포워드를 추가를 했다. 근데 여기 있는 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R 곱하기 G0분의 R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걸 넣었을 때 정상 상태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여기서 S를 0으로 갔을 때 지금 N이랑 K가 같은 상황이라서 이제 다 지워지고 G에다가 0을 넣으면 되는 상황이라 이게 이제 1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 상태 오차가 0이 될 거다. 언제? 요거를 추가를 했을 때. 요걸 추가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저희가 이걸 했죠. 요거를 이해해보면 U를 넣었을 때 Y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G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G의 인버스 개념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 R을 넣으면 여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U가 나오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 때 한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GS분의 1로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그건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이게 모든 주파수 영역, 모든 S에 대해서 이걸 뒤집어서 사용할 수는 없고 저희는 이게 이제 S가 0일 때만 사용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S가 0일 때만 여기 0일 때만 넣어가지고 정상 상태 S가 0일 때라는 거는 파이널 밸류 시어럼에 의하면 S가 0으로 가는 거는 T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의 성능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고 이제 G0분의 1 형태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목이 맞는 거죠. 역플랜트 모델을 이용을 한 거죠. S가 0일 때만 쓰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써보면 어, 이게 일단 피드백 입력은 같으니까 피드백 개인은 같으니까 이제 모양은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요만큼 이제 다 시프트를 해주는 거예요. 정상 상태 오차를 없애서 피드포워드 제어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피드포워드 제어 입력을 많이 씁니다. 형태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제어 입력을 좋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7단원으로 넘어갈게요. 7단원은 제가 이제 실습 때 간단히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어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표현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다이나믹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책에 써져 있는 말을 그대로 거의 옮겨온 건데 우리는 다이나믹 시스템을 다루고 있죠. 그렇죠? 시간에 대한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나는 다이나믹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데 얘를 여태까지 그냥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냈어요. 뭐 2차면 2차, 3차면 3차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 기술에서 핵심은 1차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 개, 이게 이제 여러 개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개의 1차 ODE로 나타낸다.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상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 일단 정의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해서 쓴 건데 일단 시스템이 있으면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그렇죠? 출력은 내가 제어하고 싶은 스테이트예요. 출력은 제가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의 전체 움직임을 관할하는 스테이트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스테이트라는 개념. 그래서 이걸 이용해 1차 미분 방식으로 나타낸다. 자, 그래서 X를 저희가 주로 이제 시스템 상태, 스테이트라고 나타내고요. 그리고 입력을 U, 출력을 Y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화를 위해서 N차 LTI 시스템이 있다고 볼게요. N차 LTI 시스템.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따지면 이제 차수가 N이라는 거예요. N번 미분한 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실습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매트릭스 A, B, C, D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N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N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불변의 팩트입니다. N차 시스템은 스테이트가 무조건 N개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N차의 LTI 시스템이 하나가 있으면 N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N개의 1차 미분 방정식. 그러면 N개의 미분 방정식은 각각 그 이 N개의 스테이트에 관한 미분 방정식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표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X가 볼드체로 돼 있죠. 그러니까 볼드체는 이제 앞으로 벡터나 행렬의 의미다. 이거를 이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도 이제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X 닷은 AX 플러스 BU인데 이 X 벡터나 이제 A 행렬 이런 거는 다 이제 행렬이라는 거죠. D는 스칼라고, 이거 D만 스칼라예요. U도 스칼라고, 얘도 이제 X가 돼야 돼. 이것도 벡터가 돼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X가 이게 여기 지금 트랜스포즈가 있으니까 X는 말하자면 이렇게 N개의 스테이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여기 이 행렬에 들어갔다고 보세요. 그러면 A 매트릭스는 N 바이 N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N 바이 N이고 U는 보통 하나거든요. 저희는 시소 시스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이니까 B는 N 바이 1이 되겠죠? N 바이 1.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N개의 스테이트 중에 내가 제어하고 싶은 아웃풋은 정해져 있어. 우리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잖아요. N개의 스테이트 중에 내가 제어하고 싶은 스테이트는 한 개. 그러면 C는 Y를 하나로 정해줘야 되니까 C는 1 바이 N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다 있는데 C는 1 바이 N이 된다. 그리고 D는 이제 보통 스칼라인데 보통 0이에요. 이건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입력이 출력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이제 있습니다. D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뒤에 좀 문제를 풀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D만 구해내면 리프레젠테이션을 바꿔서 A, B, C, D만 구해내면 이 행렬 A, B, C, D 정보로 어떤 LTI 시스템을 특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니크하게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A, B, C, D 매트릭스도 이제 일반적인 시스템은 이제 변하는 값인데 저희는 시불변이죠. LTI 시스템이니까 얘도 이제 고정이라는 거예요. 이 행렬도 한번 정해지면.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가 실습 때 했던 모델이 요거예요. 그쵸? 실습 때 했던 모델이 제가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드리고 얘 전달 함수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쵸? 매트랩으로.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걸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바꾸고 싶다. 근데 1차 미분 방정식이 두 개 있잖아요. 그쵸? 1차 미분 방정식이 두 개 있으니까 어, 두 개의 스테이트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총 차수가 스테이트의 개수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스테이트가 뭐냐? 이 시스템을 관할하는 스테이트는 뭐냐면 요 다텀이 붙어있는 애들이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텀이 붙어있는 애들. 얘가 계속 변화하면서 이 시스템을 계속 다이나믹하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일단 두 개의 1차 미분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행렬로 나타내면 돼요. 얘가 만약에 2차, 3차 이렇게 다른 차수였다면 1차 미분 방정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얘는 이미 운 좋게 1차로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바로 그냥 행렬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보자마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때 실습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출력으로 속도를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터의 각도 세타가 아니라 오메가를 출력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타라고 뒤에서 이제 예제 나올 텐데 y를 세타로 잡으면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달라져요. 그렇죠? 달라져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y를 내가 또 오메가 m으로 잡으라고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u는 전압이고 그래서 이렇게 u로 ax 플러스 bu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x는 얘고 x 다시 얘고 그래서 이게 a, b가 되고 그 다음에 입력 u랑 출력 y를 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제어하고 싶은 애는 이 오메가 m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이 C 매트릭스는 1 바이 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차니까 1 바이 2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오메가 m이 아니라 내가 i를 출력으로 잡았다. 그러면 C가 어떻게 되죠? 내가 i를 출력으로 잡았다. 그러면 1, 0이 되는 거예요. 1, 0. 그리고 만약에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아웃풋이 두 개 있는 시스템이다 하면 얘네 1,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제어를 할 때는. 근데 저희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이니까 요 행렬 중에 하나만 1인 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하나만 1인 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쉬운 경우예요. 이제 미분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미 1차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는 바로 그냥 행렬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고 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데 요런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스템 입력이 힘이에요, 힘. 이 매스를 힘으로 딱 때렸을 때 얘가 이제 진동을 하면서 X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미분 방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일단 운동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이걸 보고 요 식을 일단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어떤 그림 자유물 채도가 나왔을 때 그래서 봤더니 U가 F고 이제 물체의 변이가 X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어졌어요. 힘을 줘서 어떤 X를 제어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태공학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같이 한번 해보고 뒤에서 좀 연습을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스테이트를 일단 정의를 해야겠죠. 스테이트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개의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스테이트가 두 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있을 거다. 근데 얘는 지금
요 닷 붙어 있는 애가 x죠. 그래서 x가 스테이트인 건 알겠는데 이제 나머지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일단 저희가 이제 x1부터 x1이라고 표현할게요. 첫 번째 스테이트를 x1. 그래서 x1은 이제 보나마나 이건 x예요. x. 변이 x가 이제 첫 번째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지금 2차니까 두 번 미분하는 애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x를 한 번 미분한 것도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x2는 x에 다시 되는, 즉 x1에 다시 된다. x1에다. 그렇죠? x1에 다시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잡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력 u는 뭐냐? 입력 u가 뭐죠? 이 시스템에서 f죠. f라고 정의해주고, 그리고 출력은 이제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는데 내가 이제 변이를 출력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가 x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상태에서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답을 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방 형식을 내 스테이트 x1, x2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 있는 수식에다가 x1, x2로 표현해요. 근데 저희는 원단만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 2 있으면 안 돼. 그래서 x2가 이미 원닷이죠. 그러니까 x2의 닷으로 표현해. x2의 닷, 그 다음에 c의 x2, 그리고 그냥 x는 x1이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u가 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할 때 닷텀을 다 좌변으로 몰았어요. 그렇죠? 좌변으로 몰아요. x2 닷은 마이너스 n분의 k x1, 그리고 마이너스 n분의 c x2, 그리고 n분의 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일단 구한 거예요. 중간 단계로서 요 식을 하나 구해놓고, 그러니까 뭔가 행렬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행렬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이 식을 구할 때 x1 닷, x2 닷에 어떤 2x2 행렬이 있고 x1, x2 이런 형태로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될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1 닷에 원닷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x1 닷이. 그래서 아까 x1 닷은 x2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일단 한 줄을 추가를 해줘야 돼. 이걸 행렬로 만들려면. 왜냐하면 이 각 스테이트의 닷텀이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x2 닷이 있죠. 왼쪽에 x2 닷이 있고 이 두 식을 이제 행렬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x1 닷, x2 닷.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위에는 0, 1이 되고 그리고 밑에는 여기 지금 x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k니까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리고 b는 1 by n 매트릭스인데 1 by 2 매트릭스인데 0 n분의 1이 되죠. n분의 1 그리고 곱하기 6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정을 보면 이제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은 2차의 미분 방정식을 두 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이 바꾸는 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x1 닷을 저희가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한 줄 추가해서 행렬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지금 A, B 행렬만 구한 거고 CD 행렬도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Y는 이제 C에다가 어떤 X1, X2로 곱하는 형태인데 X1이나 X2 중에 어떤 게 아웃풋이냐. 그렇죠? 둘 중에 어떤 게 아웃풋이죠? 이 첫 번째 거. 그렇죠? 그래서 1, 0이 되는 거예요. 1, 0. 그리고 Y는 그냥 X니까 U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0 곱하기 U가 된다. 그래서 0이 D가 된다. 0이 D가 되고 이게 C가 된다. 이러면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이 끝난 거예요. 리프레젠테이션이. 그래서 다음 장에 그래서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C고 D는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나타내세요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아마 이게 여기 아마 뭐가 오타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15쪽에 n분의 u가 맞습니다. n분의 u.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 개의 2차 미분 방정식을 두 개의 1차 미분 방정식을 바꾸고 행렬로 나타내면 얘가 이제 스테이트 리프레젠테이션이 끝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LTI 시스템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식을 배운 거예요. 실습 때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 미분 방정식 자체로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이고 미분 방정식. 두 번째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그렇죠? 전달함수를 나타내는 거. 세 번째가 이 상태 공간 방정식.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제 다 배우게 된 겁니다. 7단을 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 실습에 스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했죠.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걔를 이제 손으로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를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매트랩을 쓰고 싶다. 그러면 3번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3번을 갔다가. 그래서 이거를 오늘 배운 지식으로 이제 3번을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실습 때 배운 명령어를 써서 이제 전달함수를 바꾸면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보시고 직접.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스템은 이제 모두 이제 동치라는 거죠. 동치. 같은 시스템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7.1절 내용을 이제 뒤에다 실었는데 7.1절은 뭐 별건 없고 이 상태 공간 리프레젠테이션이 뭐가 좋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보면 이 전달함수에 비해서 뭐가 좋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가 좋냐면 이 F가 다이렉트로 어떤 스테이트에 작용을 하고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에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 전체 내부 구조가 이제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이제 F가 들어오면 X2가 속도의 개념인데 X2 닷은 가속도죠. 그러니까 가속도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전달함수는 입출력 관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 어떤 게 입력이고 어떤 게 출력인데 그 입력을 줬을 때 출력이 나오는 그 리스폰스가 S에 따라서 이렇더라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주파수 특성밖에. 그래서 내부 거동은 나타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함수는 저희가 다루기는 편한데 뭔가 이해를 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극점이나 이런 걸 분석하는 걸 배워서 이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물리적인 이제 다이나믹스는 이제 3번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함수는 사실 이제 시소 시스템, 그죠? 입력이랑 출력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함수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상태 공간 방정식은 저희가 행렬을 이용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1 바이 2 행렬인데 2 바이 1 행렬인데 2 바이 2 행렬로 만들 수도 있겠죠. 뭐 3 바이 2 행렬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중 입력 시스템에 대해서도 쉽게 확장이 가능해요.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행렬로 나타내서 그러는데 논리니어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그냥 여러 개의 1차 미분 방정식을 나타내면 얘가 이제
이 A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어떤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값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비선형 형태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고인데 저희가 이제 고전 제어랑 이제 현대 제어를 구분할 때 그러니까 제어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상태 공간 방정식부터 저희가 현대 제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클래시컬 컨트롤 메소드라고 하면 이제 논문에서도 많이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전단 함수를 사용하는 걸 주로 이제 클래시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거 상태 공간 방정식도 찾아보니까 한 100년이 넘어가지고 별로 현대적이진 않지만 이제 모던 컨트롤 디자인하면 이제 이때부터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한다. 그냥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개 문제를 조금 연습해보고 오늘 마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자유물체도를 드리고 이게 예제 7.2번인데 이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운동방정식을 먼저 구하고 이제 출력을 드렸을 때 상태공간 방정식을 나타내라. 한번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빨리 풀어볼게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예전에 2단원에서 풀었던 예제인데 그 크루즈 제어 모델이에요. 그 자동차 속도 제어 모델이어서 이제 자동차의 매스가 m이고 어떤 u라는 또 힘을 받아서 이제 차량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이제 그런 크루즈 제어 모델을 한 거고 저희가 알던 대로 F는 MA를 쓰는 거죠. 그래서 F가 U가 오른쪽으로 적용하고 운동 마찰 계수가 B니까 마찰력이 왼쪽으로 적용하고 이게 MX2-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구해라 하면 이렇게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스테이트를 정의를 해야 돼요. 스테이트가 몇 개죠? 스테이트가 두 개죠. 그렇죠? 하나의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x1이 x라고 보고
그다음에 x2는 x를 한 번 미분하는 애라고 보면 얘를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출력이 지금 x라고 주어졌으니까 y는 x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표현해 볼게요. 투 닷을 없애야 되니까 x2의 닷, 그 다음에 bx2라고 표현해주고 이게 u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놨으면 좌변에 닷텀을 남겨놓고 다 넘겨요. 그래서 n분의 x2 플러스 n분의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렬로 만들려다 보니까 x1 닷도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x1 닷은 x2 닷 요거를 이제 놔둔 상태에서 한번 써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0, 1 그쵸? 여기가 지금 x1, x2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1 파트는 0이고 마이너스 n분의 b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u가 있는데 u가 x2 닷에만 작용을 하고 그쵸? x2 닷에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A 매트릭스가 되고 요게 B 매트릭스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 관계도 CD 매트릭스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고 Y는 X니까 1, 0이 된다는 거죠. 1, 0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고 그 다음에 D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그 DC 모터 모델이랑 정확히 같은 문제고요. 한 개의 2차식이 나왔으면 스테이트를 두 개를 정하고 2x2 행렬 A 매트릭스가 2x2 행렬이겠구나.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가져온 건데 저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A, B, C, D 정보가 있어요. 저한테 A, B, C, D 정보가 있을 때 얘를 이제 매트랩을 이용해서 요 스텝 입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스텝 입력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코드를 이제 배웠으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텝 입력에 대한 자동차의 속도 응답을 구해라.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배웠으니까 이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A 매트리스가 이렇게 뭐 마이너스 0, 1, 0, 마이너스 n분의 b 그리고 b가 n분의 1분의 0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넣으면 이런 이제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값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세미콜론이 있으면 이제 행으로 넘기는 거고 그리고 C, D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 이제 스텝 입력을 크기를 바꾸고 싶은 거 있죠? 만약에 유니 스텝 입력을 주지 않고 어, 스텝 입력을 750으로 주고 싶다. 크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여기 B 매트릭스 자체에다 750을 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B 매트릭스가 입력에 곱해지는 거죠.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처음 봤는데 일단 책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명확한 거는 여기 앞에다 그냥 750을 곱해주면 되죠. 시스템 이제 리니어 이제 시스템이니까 이 리스폰스 자체에다 750을 곱하면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앞에서 구한 식의 C가 1, 0이죠. 1, 0.
근데 여기서는 0일로 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저희가 출력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출력이 이게 지금 속도 응답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중에 어떤 걸 출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가 지금 속도이니까 x2가 0일로 바꿔준 거예요, 이거를.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게 뭐가 출력인지가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 자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달 함수도 바뀌죠. 출력이 바뀌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어, 자,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 매트랩을 이용한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실습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문제만 한번 연습을 해보고 이제 마칠 건데 요번에 요걸 한번 해보죠. 이렇게 모델식이 주어지고 출력을 정해줬어요. 출력을 정해줬을 때 이거를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일단 이제 똑같은 DC 모터 모델인데 달라진 게 뭐죠? 앞에서 한 거랑 출력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출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앞에서 한 거는 출력을 오메가 M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스 자체가 차수가 1차가 돼버린 거예요. 세타 M을 이제 오메가 M으로 바꾸면 차수가 내려가니까. 근데 이제 출력을 세타 M으로 보니까 얘는 차수가 하나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이제 다이나믹스가 되는데 총 스테이트 개수가 몇 개죠? 이 경우에 세 개죠, 세 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의를 해볼게요.
스테이트 세 개를 x1을 세타임. 이 스테이트 순서는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시스템이 돼요. 나중에. 그리고 세타 m에 투 닷이 있으니까 닷텀을 표현해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x 지금 닷 달려있는 거 하나 더 있죠.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스테이트로 가지고 표현을 하면 되고 이 DC 모터의 입력이 뭐죠? 입력이 전압이에요. 그렇죠? 아마추어 전압 VA. 그다음에 출력이 세타 M이다. 근데 세타 M은 X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행렬로 바꿔주면 되겠죠. 스테이트를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왼쪽식으로부터 X2 닷 BX2는 KT X3가 된다. 근데 여기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이걸 쓸 거니까 X1 닷은 X2다 이거 옆에 써주시고 그리고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밑에다 정리해 볼게요. x2 닷으로 정리해 볼게요. x2 닷은 마이너스 jn분의 b x2 플러스 jn분의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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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정리를 해보면 이 오른쪽은 여기다 적게요. lax 3 닷 그 다음에 rax3는 u 빼기 k2의 x2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역시 이제 x3 닷으로 정리를 해보면 넘기고 마이너스 LA분의 K2에다가 X2 그 다음에 LA분의 RA X3 그리고 플러스 LA분의 U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렬로 다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행렬로 여기다 한번 밑에다 해보겠습니다. X1 닷, X2 닷, X3 닷을 이제 모아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3x3 행렬이 나올 거고 3x3 행렬 자 X1 닷은 그냥 X2기 때문에 010이 되죠. 010 그 다음에 X2 닷은 여기 밑에 있는데 0 마이너스 JN분의 B 중간 항이 마이너스 JN분의 B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JN분의 KT 이렇게 되고 그리고 X3 닷은 0 마이너스 LA분의 K2 이게 백잉 폴스 역기전력 상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LA분의 RA 맞죠? 마이너스 LA분의 RA 그러면 이제 A 매트리스가 구성이 된 거고 그리고 U를 봤더니 U는 사실 회로에만 작용을 하니까 전압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스테이트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X1, X2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 행렬만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A 매트리스, B 매트리스 구해주고 Y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C 매트리스는 뭐죠? 이제 1 by 3 행렬이 될 건데 여기서 이제 내가 제어하고 싶은
세타 n만 1로 넣어주고 1, 0, 0, x가 된다. 그래서 x를 이제 볼드체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그은 거예요. x를 벡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d는 0이다. d는 0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면 이제 답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풀고 바로 끝낼게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문제가 약간 저희 텀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어서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어, 일단 이제 식을 딱 봤을 때 이제 출력이 세타2고 두 개의 2차 미분 방정식이죠. 스테이트가 몇 개죠? 두 개의 2차 미방은 이제 스테이트가 4개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를 먼저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x1, x2, x3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벡터로 그냥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볼게요.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x1이 세타1이 되고 x2가 세타1 다시 되고 세타2가 x3가 되고 어, 이제 세타2 다시 세 번째 스테이트가 네 번째 스테이트가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트랜스포즈 하면 우리가 아는 형태로 리프레젠테이션 되는 거죠. 일부러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똑같은 뜻이니까 순서대로 x1, x2, x3, x4가 된다.
첫 번째 식부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스테이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x2의 닷, 그 다음에 x2, x4, x1, x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입력이 t니까 u가 tc가 되는 상황. u. 그래서 역시 이제 x2 단만 남기고 옆으로 넘긴다. 마이너스 i1분의 b x2 플러스 i1분의 b x4, 그 다음에 마이너스 i1분의 k x1 플러스 i1분의 k x3, 그리고 u가 살아있죠. 근데 i1분의 u 이렇게 써주시고, 두 번째 식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근데 세타 2 다시니까 x4에 다시고, 그 다음에 b에 x4 마이너스 x2, 그 다음에 k에 x3 마이너스 x1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의한 대로 표현해 주시고, 얘는 이제 입력이 보이지 않고 이퀄 0이다. 역시 x4닷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마이너스 i2분의 b x4 플러스 i2분의 b x2 마이너스 i2분의 k x3 플러스 i2분의 k x1 그래서 이퀄 0이다. 이퀄 0이 아니라 x4죠 이게.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식이 x2에 대한 스테이트식이 있고 x4에 대한 스테이트식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모든 스테이트의 다텀이 필요하니까 x1 닷은 x2다. 그렇죠? 요거랑 x3의 닷은 x4다. 이렇게 추가를 해서 4x4 행렬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행렬을 만들어 주면 다음 장에 적을게요. 조금씩 기다렸다가. 그렇죠? 답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제 정해라. 상태 변수형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x 벡터의 닷은 이제 4x4 행렬이 나올 거고 0, 1, 0, 0 마이너스 i1분의 k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0, 0, 0, 1 앞에서 구한 거를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A 매트릭스가 되고, 그리고 B는 이게 I1분의 1이 열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행에만 I1분의 1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0이에요. 입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출력도 C 매트릭스, D 매트릭스도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1 by 4가 될 거고 1 by 4 그리고 y는 세타 2니까 0, 0, 1, 0이 되겠죠. 그리고 d는 0.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상태 변수형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만 제가 연습을 좀 시켜드린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7.4절을 조금 할 건데 거의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진도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를 조금 이제 텀 프로젝트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범위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